8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사수올로 대 피오렌티나 세리에 A 경기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피오렌티나 쪽 저평가 픽, 피오렌티나 승리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이번 시즌 사수올로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 베로나와 함께 지금 세리에 A에서 유일하게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현재 피오렌티나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오렌티나의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소올로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세리에 A를 조금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 사소올로의 원년 에이스인 베라르디라는 베테랑 측면 공격수가 있는데, 이 베라르디 같은 경우에는 사소올로의 원클럽맨으로서 이 사소올로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세리에 A에서 4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꼬모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1월달까지 복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스올로의 원년 에이스인 베라르디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이 피오렌티나에게도 첫 승의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폰그라치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할 수 있지만, 이 수비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시즌 첫 승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최근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바놀리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바놀리 감독 체제에서는 리그 2무 1패, 그래도 무승부를 2번이나 캐면서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첫 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베라르디 선수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 이번 시즌 사스올로에서도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기록하고 있는 플레이 메이커형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이 베라르디 선수의 왼발이 있고 없고는 사스올로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베라르디 선수가 빠지는 타이밍에 피오렌티나가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베라르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스올로가 1부 리그 시절에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상당히 킬러 면모까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세리에 18경기를 피오렌티나와 맞대결을 펼쳐서 10골 6도움, 18경기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베라르디 선수가 과거에 AC 밀란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강팀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러모로 사스올로 입장으로서는 베라르디 선수의 이탈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베라르디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데,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시면 사스올로가 5골로 상당히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의 주전 수비수 폰그라치치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사스올로가 피오렌티나의 세트피스 약점을 공략하게 된다면 충분히 사스올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베라르디 선수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최전방에 피나몬티 선수 그리고 측면 자원에 이 로리엔티 선수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백을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주포 공격수 킨 선수가 2골에 그치면서 지금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8.65골로 엘라스 베로나 다음으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소올로의 무난한 승리도 그려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소올로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2골로 세리에 A에서 역습 실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인데,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1골로 적어 보이지만 역습 공격 횟수가 15번으로 확실히 피오렌티나가 역습 자체는 많이 시도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무리해서 홈에서 공격 일변도로 나섰다가는 피오렌티나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팀 점유율을 살펴드리면 피오렌티나가 49.5, 사스올로가 45.6인데 사스올로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거의 5대5의 점유율이나 사스올로의 근소한 점유율 우위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 양상이기 때문에 경기 양상에 따라서 사스올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고, 피오렌티나는 사스올로의 에이스 베라르디의 공백에 힘입어서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갑니다. 본머스 대 첼시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인데 이 경기도 한번 승패로 과감하게 가르면서 본머스 쪽 역배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배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이 경기는 서로가 서로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본머스 역시 오히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할 때보다 강팀들을 상대했을 때 본머스 특유의 압박 그리고 압박에 의한 공탈취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나오고 첼시 역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직전 경기 리즈 원정에서 패했던 것처럼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첼시가 경기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아스날이나 바르셀로나 같이 자신들과 맞불을 놔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첼시도 상당히 신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머스는 첼시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에이스 측면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확실히 A매치 데이 이후에 부상 여파가 있어서 리그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어서 본머스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홈에서는 4승 2무 1패로 확실히 홈발을 밟기 때문에 본머스도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이 아담스 선수가 경고 누적 결정이 되고 첼시 같은 경우에도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카이세도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양 팀이 공격적인 성향이 맞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가 나란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 팀의 수비적인 약점이 노출이 되면서 상당히 대량 득점 2.5 오버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드리면 첼시가 카이세도 선수를 영입한 2023-24 시즌 이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이세도 선발 출전 시에 승률이 첼시가 52%로 높았는데 이 카이세도 선수가 선발 출전이 불발이 됐을 때 첼시가 8경기에서 딱 2승에 그치면서 승률이 25%로 급감이 되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 카이세도 선수의 퇴장 징계 결장이 상당히 커 보이고 직전 리즈전에서도 이 카이세도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허무하게 1대3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첼시 역시 카이세도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가 오히려 자신들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 썬더랜드 그리고 리즈 같은 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는데 실패를 한 반면에 자신들과 맞불을 놔주는 이 리버풀 같은 강팀들을 상대했을 때는 오히려 2대1 승리를 거두는 등 확실히 첼시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보다는 자신들과 맞불을 놔주는 상대를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라는 팀은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DA 수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보다도 낮은 9.5를 기록할 정도로 압박의 조직력과 강도가 상당히 센 것이 바로 본머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첼시도 이 본머스의 호전적인 성향을 반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압박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압박을 역습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실제 역습 득점이 6골,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첼시 역시 역습이 나쁘지가 않고 역습 득점이 2골이 있지만 역습 공격력 자체는 본머스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는 이 본머스가 역습 공격력이 좋은 대신에 역습에 의한 실점도 3골로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지난 시즌 맞대결을 보시면 본머스 원정에서 첼시가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당시에 본머스가 점유율 33%를 가져갔지만 오히려 기대 득점은 1.77로 상당히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보여준 바 있고 지난 시즌 오히려 본머스는 첼시 원정에 가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당시에도 첼시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지만 본머스가 승점을 따낸 바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가 좋아하는 경기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9골, 본머스가 5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이 좋지만 첼시가 훨씬 더 많은 세트피스 득점
득점을 하고 있는데 본머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첼시가 웃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경기 리즈 점유율 29%만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던 리즈를 상대로 첼시가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첼시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지만 리즈처럼 3백 수비를 쓰면서 내려앉는 수비를 펼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첼시가 공략함에 있어서 용이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의 호전성이 서로를 웃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에버튼 대 노팅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보자마자 양팀 감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션 다이치 감독인데 이 경기도 과거의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선수 시절부터 보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감독들이고 이 모예스와 션 다이치 감독이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선수비 후 역습, 선골군 축구로 유명하고 수비를 탄탄히 하면서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는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한 두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보자마자 상성이 겹친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땡겼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 팀의 선수단 퀄리티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지금 에버튼이 프리미어리그 5경기 3승 1무 1패 상승세, 노팅엄 역시 션 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리그 5경기 3승 1무 1패 똑같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역시 팽팽한 무승부가 땡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데 지금 노팅엄이 점유율이 50%가 넘게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시즌 초반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평균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 노팅엄이고 기본적으로 노팅엄의 션 다이치 감독 역시 모예스 감독처럼 40%대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선골군 롱볼 축구를 추구를 하지만 확실히 에버튼 쪽이 제공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에버튼이 웃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세트피스 실점은 오히려 노팅엄이 9골, 에버튼이 4실점으로 훨씬 더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노팅엄이 당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했던 노팅엄이기 때문에 감독 교체 이후에는 확실히 션 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수비력이 올라오고 있는 노팅엄이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습 공격력을 살펴드리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공격 횟수가 17번으로 역습 득점은 한 골로 적은 편이지만 확실히 역습을 많이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습 실점 면에서는 노팅엄이 2골, 에버튼이 1골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선골군 역습으로 한번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득점력, 노팅엄 14골, 에버튼 15골 비슷하고 기대 득점 대비 노팅엄이 마이너스 3.71, 에버튼이 마이너스 3.45로 양팀 모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점 역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 그리고 제공권 측면에서의 지표는 에버튼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그렇게 모예스 감독과 션 다이치 감독의 상성이 겹치는데 두 감독의 상대 전적을 보니까 이 션 다이치 감독이 근소하게 모예스 감독,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 상대로 5승 3무 3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션 다이치 감독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독 간 상성에서는 노팅엄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감독의 상성이 겹친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썬더랜드 경기. 이 경기 맨시티 한번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링 홀란 선수가 여전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맨시티가 풀럼 원정에서 조금은 힘들게 5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플레이메이커 필포든까지 살아나고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맨시티가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맨시티가 하나 리스크가 있는 것이 최근에 모든 대회 4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10골, 경기당 평균 2실점이 넘어가는 2.5실점을 당하고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공격력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반대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3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성적이 홈보다 안 좋은 썬더랜드이고, 무려 원정에서 홈보다 득점이 10골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라고 보여지고, 제가 썬더랜드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승격팀이지만 지금 이른바 빅4로 불리는 4강 안에 들 수 있는 혹은 4강 안에 들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대표 강팀들을 상대로 모조리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스날 상대로 무승부, 아스톤빌라 상대로 무승부, 그리고 첼시 상대로는 승리를 거뒀고, 이 빅4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디펜딩 챔피언인 리버풀 원정에서 직전 경기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썬더랜드가 강팀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맨시티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더랜드가 아스톤빌라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 첼시 원정 2대1 승리, 아스날과의 홈경기 2대2 무승부, 리버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급의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팀들을 상대로 모두 승점을 따냈기 때문에 맨시티도 썬더랜드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과 피지컬에 가로막힌다면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플러스 1.76, 맨시티가 1.52로 기대 득점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골 결정력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공격력은 오히려 득점이 썬더랜드가 6골, 맨시티가 4골로 썬더랜드가 세트피스 공격력은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지금 수비력 역시 썬더랜드가 2골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어느덧 6실점이 되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오히려 썬더랜드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썬더랜드 특유의 밀집 수비로 버티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딸깍 한 골이 나온다면 직전 리버풀이 고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스날이 고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첼시가 고전했던 것처럼 상당히 맨시티도 고전할 수 있는 썬더랜드의 조직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역습 실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역습에 의한 실점이 0골로 확실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과거보다는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신경을 쓰고 있고, 과거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같이 빠르게 침투하는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역습으로 실점을 많이 했던 맨시티인데 이번 시즌에는 역습 실점이 0골로 오히려 썬더랜드의 2실점보다 역습 수비가 더 좋고, 반대로 역습 상황에서는 맨시티가 과감하게 롱볼을 섞으면서 역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맨시티가 역습 득점이 지금 본머스 다음으로 5골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썬더랜드가 신이 나서 공격을 하다가 혹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맨시티의 빠른 역습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시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짧은 패스만 고집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선굵은 롱볼,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오히려 맨시티가 재미를 보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맨시티가 강팀의 자존심을 한번 썬더랜드 상대로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통 픽으로는 여전히 맨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리지만 지금 썬더랜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급의 강팀들을 상대로 모조리 승점을 쓸어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통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번리 경기 뉴캐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액면가 그리고 선수단 퀄리티 고려하면 뉴캐슬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고 최근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번리 상대로는 4연승을 거두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뉴캐슬의 홈빨까지 고려한다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짚어드리면 뉴캐슬이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5경기에서 9실점을 당하면서 경기당 평균 거의 2골 이상의 실점 가까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뉴캐슬이 실점이 많은데 후반 추가 시간에 5실점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극장골을 내주면서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뉴캐슬이고 실제로 리드를 하고 있다가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승점이 무려 11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뉴캐슬이 한 89분, 90분까지 리드를 하고 있다가 번리에게 허무하게 동점골이나 딸깍골을 먹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5연패 하락세 그리고 원정에서는 무려 21실점으로 원정에서 홈보다 실점이 3배가 증가가 되는 수비 불안감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래도 뉴캐슬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 역시 오히려 자신들과 맞불을 놔주는 강팀들을 상대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상하게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밀집 수비팀을 상대로는 이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 역시 이렇다 할 전술 파해법을 보여주지 못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즈 원정 0대0 무승부, 웨스트햄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각각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확실히 선수비 후 역습,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역습을 취하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던 리즈, 웨스트햄, 브랜트포드전은 모두 원정 경기였고 뉴캐슬이 원체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한 팀이고 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상대로 2대0 승리 그리고 최근에는 에버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아다리만 맞으면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도 뉴캐슬이 6골, 번리가 3골로 더 많고 세트피스 실점은 번리가 4골, 뉴캐슬이 5실점으로 오히려 뉴캐슬이 많지만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7.63으로 기대 실점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기대 실점을 보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도 덴번 같은 장신 수비수를 앞세운 세트피스 상황에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지만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역습 실점이 2골 있는 뉴캐슬보다도 오히려 역습 수비가 취약한 점이 있는 번리인데 역습 공격력 자체는 득점이 1골로 비슷해 보이지만 역습 시도 횟수가 지금 뉴캐슬이 14번, 번리가 6번으로 확실히 뉴캐슬 역시 하비 반스나 앤서니 고든 같은 빠른 측면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의 재미를 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번리 역시 자신들이 공격을 어쩌다가 펼칠 때 혹은 세트피스 이후에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백코트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뉴캐슬의 빠른 측면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하나 조금 더 리스크를 짚어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뉴캐슬이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 실점이 굉장히 많고 실제 후반 실점이 후반 막판 15분에 이번 시즌 실점 18골 중에서 9골, 50%에 해당하는 실점이 막판 15분에 나오고 있는 뉴캐슬인데 번리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굉장히 하위권이지만 그나마 후반 막판 15분에 가장 많은 득점인 5골, 33%의 득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번리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버티다가 후반 막판 15분 뉴캐슬의 수비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강한
후반 막판 15분에 번리가 딸깍 득점을 노리게 된다면 번리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최근에 뉴캐슬이 극장골 실점이 많다는 점, 번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다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번리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후반 막판 15분에 번리의 뜬금포가 나오면서 뉴캐슬이 통수를 치는 시나리오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픽으로는 뉴캐슬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토트넘 대 브랜트포드 경기. 이 경기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더비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브랜트포드를 이끌었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지금 토트넘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랭크 감독은 친정팀을 상대를 하는 경기이고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승패로 갈랐을 때 이 무승부 빵꾸가 뚫리는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취향껏 무승부 빵꾸 땜질을 하시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시던지 어찌됐든 저는 브랜트포드 사이드의 경기 결과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이 원정에서는 4승 2무 1패 원정 성적 최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는 이상하게 1승 2무 4패로 맥을 못 추고 있는 토트넘의 홈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토트넘이 브랜트포드 상대로 강했습니다. 이 상대 전적이 지금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프랭크 감독 시절에 브랜트포드를 상대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묘한 상대 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프랭크 감독이 브랜트포드 선수단의 어떤 성향적인 측면을 잘 파악하고 있고 반대로 브랜트포드 선수단 역시 토트넘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뉴캐슬 원정에서 극장골 로메로 선수의 극장골이 나오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수비수 반더벤 선수를 휴식을 준 프랭크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반더벤 선수가 휴식을 취한 것이 이번 브랜트포드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고 확실히 원정에서 1승 6패, 홈에서의 5승 1무 1패보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토트넘은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브랜트포드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이 상당히 비슷한데 브랜트포드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지금 맨시티의 엘링 홀란 선수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공격수가 바로 브랜트포드의 이고르 치아고 선수이고 최근에 4경기에서 5골을 몰아넣고 있는 브랜트포드의 치아고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은 브랜트포드가 전혀 밀리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지금 점유율 53% 가져가고 있는데 홈에서는 토트넘이 56.8%로 홈과 어웨이를 합친 평균 점유율 53%보다 확실히 토트넘이 홈에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특히나 홈 경기에서 자신들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펼쳐졌던 홈 경기 풀럼전에서도 1대2 통수를 쳤던 토트넘인데 당시에도 이 63%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37%의 풀럼에게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확실히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과거에 브랜트포드를 이끌었던 시절에도 이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기보다는 선수비 후 역습, 수비를 탄탄히 하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형태가 프랭크 감독에게는 더 어울리기 때문에 확실히 이 토트넘이라는 조금은 브랜트포드와
브랜트포드보다도 체급이 높은 팀을 이끌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번 시즌이고, 특히나 홈에서는 점유율이 더 높게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좋지 못한 경기력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 평균 점유율 42.5%만 가져가면서 전형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브랜트포드 입장으로서는 토트넘이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브랜트포드 특유의 역습 한 방이 나오면서 브랜트포드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도 토트넘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이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주전 수비수 반더벤 선수를 꾸역꾸역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반더벤 선수가 휴식을 취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반더벤 선수의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텐데, 이번 시즌 이 반더벤 선수의 스피드, 토트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을 굉장히 잘 커버를 해주고 있고, 실제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한 골도 없기 때문에 역습의 강점에 있는 브랜트포드 입장으로서는 지금 수비 뒷공간 커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수비 뒷공간 커버를 잘 해줄 수 있는 토트넘의 수비수 반더벤 선수가 직전 경기 뉴캐슬전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상당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토트넘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세트피스 측면에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토트넘이 7골, 브랜트포드가 3골로 더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토트넘이고,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는 양팀 모두 2실점으로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세트피스 공격력에서 앞서는 토트넘이 웃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팀 모두 득점이 비슷한데 토트넘이 22골, 브랜트포드가 21골인데 기대 득점 자체는 브랜트포드가 25.82로 15.54의 토트넘보다 확실히 공격 기회면이나 기대 득점면에서는 브랜트포드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이렇게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반면에 브랜트포드는 원정만 가면은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1승 6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홈발을 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는 점까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한번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고,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빵구가 뚫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인테르 대 꼬모의 경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승패로 가면서 이번 회차 최대 이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는 마레모야의 세리에 A 대표하는 명문팀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꼬모라는 팀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감독이 과거에 아스날과 바르셀로나에서 전성기를 누렸었던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꼬모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파브레가스 선수가 원체 아스날과 바르셀로나에서 점유율 축구를 구사를 했던 선수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 꼬모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선호를 하고 4-2-3-1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상당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도 상당히 과감하게 가져가는 꼬모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중에 컵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꼬모가 체력적인 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꼬모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니코 파스 선수가 올 시즌 리그 5골 5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번 사고를 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7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꼬모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1%, 인텔의 60.3%보다 오히려 평균 점유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오고 있는 꼬모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텔을 상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꼬모가 수비적으로 작정하고 내려앉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꼬모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박 수치 면에서도 지금 PPDA 수치가 인텔의 10.4보다 꼬모의 8.3이 훨씬 더 낮게 나오고 있고, 그 말인즉슨 이 압박을 가했을 때 공을 빼앗아 오는 속도가 꼬모가 훨씬 더 빠르다는 면이기 때문에 압박 면에서도 인텔을 상대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텔가 좋은 것은 공을 뺏어내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압박 이후에 공을 탈취를 해서 그것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텔가 세리에 A에서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모 같은 경우에는 압박에 의한 득점이 1골인데 인텔은 5골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 꼬모라는 팀도 제가 짧은 패스를 구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4-2-3-1 체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이 중앙 수비 2명 사이로 들어오는 형태로 빌드업을 전개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원 쪽에서 빌드업을 전개를 했을 때 수비형 미들필더 1명이 상당히 불안감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인테르처럼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낸 팀을 상대로 무리해서 자기 진영에서 짧은 패스를 꼬모가 고집하다가는 인테르에게 공을 빼앗긴 다음에 압박에 의한 역습에 의해서 이렇게 실점을 하는 그림도 꼬모가 그려진다는 점에서 인테르도 충분히 꼬모의 스타일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꼬모 쪽도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원체 높다 보니까 지금 역습 실점이 4골, 가스페리니 감독의 로마와 함께 지금 역습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인테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테르가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꼬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3골로 지금 세리에 A에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꼬모를 이끌고 있는 파브레가스 감독, 과거에 아스날과 바르셀로나에서 플레이 스타일을 보시면 수비 뒷공간으로 예리하게 찌르는 스루 패스 그리고 로빙 스루 패스가 일품이었던 감독인데, 그러한 것을 선수단에게 상당히 많이 주문을 하는 꼬모의 파브레가스 감독이고, 인테르가 또다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꼬모의 빠른 역습, 특히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 패스 한 방이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꼬모에게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인테르이기 때문에 상당히 꼬모가 까다로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트피스 득점 역시 꼬모가 6골, 인테르가 5골로 전혀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2골로 양팀 모두 상당히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면에서도 꼬모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압박을 가하지만 인테르의 무게중심이 훨씬 더 앞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꼬모의 날카로운 역습, 파브레가스 감독 특유의 이 스루패스 전술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인테르가 곤욕스러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숏패스 횟수가 인테르가 496회로 전체 1등, 꼬모가 478회로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는 꼬모가 자신들의 진영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짧은 패스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압박에 의한 공탈취 그리고 압박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다면, 반면에 꼬모는 인테르가 수비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펼칠 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 역습 상황에서 빠른 역습과 예리한 스루 패스로 득점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한번 승패로 과감하게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80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현미경 분석 2부에도 세리A 경기 상세하게 분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2부 분석까지 꼭 시청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조합픽으로 고등수 적중에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